안녕하세요. 주세현TV입니다. 오늘도 변곡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 HLB 생명과학, 일진전기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무제표 체크하시고요. BPS 2486 현재 주가 3645 조금 고평가되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흐름들은 보통 이제 감자한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연봉을 보시게 되면 감자 이력을 좀 확인하시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감자한 이력들이 보이시죠? 여기 감자한 이력들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요. 주가 최고점이 25만 5천원 정도였는데 지금 주가는 3,600원. 예전보다 너무 낙폭이 크죠. 감자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감자를 하는 이유는 기업이 재무 개선을 위해서 유상감자나 무상감자가 있는데, 보통 무상감자를 시행을 하면서 주주들의 피를 좀 빨아먹죠. 10대1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만원짜리 주식이 1,000원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감자를 통해서 기업 재무 개선을 하고 주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죠. 좋지 못한 기업이죠. 근데 현재는 감자 이력이 있지만 기업이 이제 재무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인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닥을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이런 지점들하고 이런 지점들이 보이는데, 바닥이 어디냐? 최근에 지점들을 이제 지지하는 지점들을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바닥으로 보여지는데, 여기까지도 있죠. 요거는 아마 코로나 낙폭 때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바닥 지점들은 이런 지점들이죠. 그리고 여기 좀 지점들, 지지하는 지점들, 요 지점을 바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점을. 요때가 거의 한 2015년도였기 때문에 요 지점들보다는 요런 지점들이 설득력이 있는 바닥입니다. 그리고 당겨서 최근의 지점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고점이 4,540원, 지금 거래량을 좀 상당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유통물량 대비 거래량을 확인하시는 방법을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발행 주식수 4,300만 주, 유통물량 약 2,800만 주인데 거래량이 6,600만 주 가량 터졌습니다. 그죠? 요날 하루 만에 거래량이 6,600만 주 터졌습니다. 물량을 엄청나게 받아 먹으면서 상승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래량 같네요. 그러면 지금 지점에서 상한가 같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반드시 나옵니다. 광명전기, 일진전기, 선도전기 이런 전기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상승을 하면서 대장주격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추가 상승 여력도 있고요. 예전에는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BPS 대비 2,486원인데 저평가되어 있다가 골파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상당한 골파기를 좀 하다가 물량을 매집하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여기 거래량들이 지금 좀 작게 보이는데, 앞전에 금요일날 터진 거래량 때문에 좀 작게 보이지만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래량들이 이렇게 터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음봉 만들면서 물량 받아먹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거래량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얼마만큼의 거래량들이 터졌는지, 620만 주는 이제 840만 주, 600만 주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월봉상 매집을 하고 나서 보통 날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월봉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월봉상 거래량은 1580, 1950, 1200, 3600, 1000만 주 다 돼보시면 돼요. 1300, 2500, 5000, 6100, 7100, 7100만 주인데 유통물량 대비 몇 배 터졌나요? 거의 한 2.5배 정도 터졌죠. 그러면 물량 매집을 약 5개월여간 바닥권역에서, 여기 박스권, 바닥권 박스권역에서 물량 매집을 하고 급등을 시켰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항상 있습니다. 박스권 매집을 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런 과정들에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윗골이 나는 캔들들이 나타나고, 보통 5일선이 15일선을 골든크로스하고 변곡점이 발생되는 이런 지점들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변곡점이죠. 캔들 장대 양봉이 100일선하고 300일선을 돌파한,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여기 100일선이 여기고요, 300일선이 여기죠. 돌파한 캔들이 거래량을 약간 동반하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량 체크봉, 그 물량 체크봉이라고 하면
물량 매집과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바닥권 매집을 한 그 개미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쌍바닥 지점을 보고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데서 물량을 조금 털어내겠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도 컸습니다. 17% 정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량 체크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고요. 이런 물량 매집 과정들을 계속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우행보를 하는 이런 박스권을 조금 만들어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량 추가 매집봉들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다시 이렇게 확대해 보면 명확하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매집봉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매집봉들 꾸준히 나옵니다. 박스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매집봉들도 같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윗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위에 이렇게 최고점 상단 지점을 한번 그어보시면 돌파하는 캔들들이 하나씩 출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돌파 캔들이 나왔죠. 여기 최고점 지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하나 나왔다가 음봉으로 내려 까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돌파 캔들이 나오는 듯 하다가 음봉으로 내려 까버리면서 마지막 물량 매집을 하는데 여기 고점에 있던 개미들, 요 고점이겠죠. 거의 요거 전 고점에 있던 개미들은 여기서 털었을 거고, 여기 고점에서 물렸다고 생각하는 개미들 내려 까버리니까 급등하니까 여기서 다 털었습니다. 여기서 추가 물량 매집을 합니다. 여기도 거래량이 중요한데 1200만 주죠. 유통 물량이 2800만 주인데 아직 유통 물량 대비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보통 세력들이 급등을 시킬 때는 유통 물량 대비 거래량을 더 많이 터트리면서 급등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급등을 시켰습니다만 보통 이런 부분에서 우행보를 하는 캔들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다가 급상승시킵니다. 근데 이 날은 바로 급등시켰었는데요.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을 해도 이제 괜찮은 지점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지점도 거래량도 터졌고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거래량이 터졌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이제 급등한다 생각을 하고 뭐 상한가 갔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숨은 음봉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유심히 관찰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급등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 전 거래일보다 거래량이 좀 덜 터질 경우, 근데 상승을 했습니다만 덜 터질 경우, 이런 부분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전 거래일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면서 뭐 윗꼬리를 심하게 단다든지 이런 부분들, 윗꼬리가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캔들을 한 개 만들고 윗꼬리 심하게 다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물량 털고 2차 매집 또 좀 심하게 다루면서 또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 이렇게 막 골파기를 하면서 다시 N자형 파동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상승 이후에 윗꼬리 달고 이렇게 여기 지점을 또 하단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V자형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N자형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심히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전기도 분할 매수로 이제 관찰하시다가 접근을 하시면, 그리고 어느 정도 5일선이 지지되는 지점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2차 파동까지도 유효한 종목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의약품 관련주라서 재무가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어떤 재료들을 만들어가면서 상승을 많이 하고 또 하락도 한 요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고점에 위치해 있고요. 항상 이제 고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하락할 때도 엄청나게 하락하는 파동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전일 거래량이 750만 주밖에 안 터졌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이 7,600만 주인데 거래량이 750만 주 정도로 상승을 시켰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들이 추가 상승은 할 수가 있습니다. 60만 주 터지고 뭐 또 상승도 하고 했었는데, 투기를 하지 말자, 투자를 하자,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를 하자,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로 그냥 단타라든지 단기로 짧게 먹고 빠져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급등을 해서 내가 몇백 % 먹고 나오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투기보다 투자를 하시게 되면 꾸준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고 매월, 분기, 그 다음에 1년에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총 계좌 수익률 대비 수익금을 올리느냐, 이런 급등주를 한번 따라가게 되고 몰빵 투자라든지 하게 되면 결국은 계좌는 박살납니다. 나쁜 종목이다, 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그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다 보면 계좌가 망치게 되면 그게 나쁜 종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투자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HLB 생명과학은 단기성은 뭐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은 좀 더 들어오면서 상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수익 내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마무리 드리고, 일진전기 보겠습니다. 광명전기하고 같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전기 관련 주들이 일진전기도 동반 상승을 했었는데요. BPS 8714 저평가 우량주죠.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물량 1400만 주고요. 바닥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보시죠. 이렇게 선을 그어 보게 되면 최근 바닥 지점들하고 맞물려 있는 지점들, 여기가 바닥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보시게 되면 여기 바닥 지점이 있고 여기 코로나 낙폭대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닥이 없는데 여기 바닥 지점이 하나 걸쳐지고 여기도 걸쳐지죠. 그리고 여기 쭉 걸쳐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 지점이 이렇게 걸쳐집니다. 바닥을 요 지점 정도로 보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진행 드릴게요. 이렇게 선이 좀 물퉁물퉁해졌는데, 이렇게 그죠? 요 지점 정도. 저평가 우량주기 때문에 터닝하는 포인트에 있는 변곡점 발생주이기도 합니다. 최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아직 저평가되어 있죠. BPS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이런 캔들들이 나오면서 변곡점의 캔들들입니다. 변곡점의 캔들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진전기는 상승을 많이 못했습니다. 광명전기는 상한가 같지만, 여기 위에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런 선들을, 여기 선, 여기 선, 여기 선 이렇게 그어보시면, 그리고 선 지점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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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여기. 아직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죠? 상승을 못했죠. 근데 거래량도 좀 많이 안 터졌습니다. 앞전에 비해서요. 지금 거래량은 1300만 주. 근데 유통 물량하고 비등한 거래량이 터졌죠. 변곡점이 발생됐고요. 여기가 상승 이후에 이런 박스권들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면서, 여기 보면 거래량들이 이렇게 없습니다. 거래량들이 없죠. 없는 거래량들이 보이시죠? 이런 거래량들이 개미 털기 하면서 매집을 꾸준하게 해온 세력들의 매집 패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물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우물입니다. 작은 우물형으로 매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근에 변곡점이 발생되는데, 변곡점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100일선하고 300일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나타나는 캔들이 나오고, 여기서 매집이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1차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거래량들이 조금 터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매집봉들입니다. 세력들의 매집봉. 그죠? 거래량들이 여기 좀 터져 있고요. 여기 이런 지점들, 그리고 여기도 좀 터져 있죠. 여기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0만 주, 뭐 190만 주, 390, 140,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 윗골이 좀 달면서 13% VI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 그 다음에 여기는 5%, 여기도 한 9% 정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매집 과정을 만들고 나서 상승을 시킵니다. 상승을 시키는 데는 몇 개월 안 걸립니다. 매집 과정 이후에 상승은 말이죠. 여기서부터 볼게요. 요 지점부터죠. 여기서부터 2월 28일부터 근 한 4월 6일까지 매집하고 4월 7일날 날렸죠. 그러면 한 1개월하고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만에 이제 상승시키면서 1차 파동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2차 파동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앞전에 거래량보다 덜 터졌기 때문에 아직은 2차 파동이 아닙니다.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은 더 상승하는 캔들을 만드는 부분이 2차 파동이기 때문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담아가도 충분히 수익을 줄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차 파동 이후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의 거래량들 한번 보시죠. 450만 주, 130만 주, 170만 주, 뭐 30, 80만 주 이런 게 보이시죠? 여기도 뭐 약 한 380만 주 정도 터지고 나서 그리고 요 날은 1300만 주 터졌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거래량들 보시죠. 8만 주, 5만 주, 10만 주 뭐 이런데 여기 사이에 있는 거래량들이 1차 파동 이후에 이런 거래량들보다 많게 터지죠. 훨씬 많게 터집니다. 금요일날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근데 전 고점은 뚫지를 못했습니다. 선을 뭐 그어보시면 되겠지만 확실히 보이죠. 전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거래량도 요때 거래량보다 덜 터졌습니다. 그러면 요게 2차 파동이냐 2차 파동이 아니라 여기는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을 위한 매집 파동이다. 여기가 다 매집 파동입니다. 매집 과정입니다. 요 종목을 해가지고 1, 2차, 3차 파동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확연히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매집 파동이 나옵니다. 변곡점이 발생됐죠. 이평선, 100일선, 300일선 모두 수렴하면서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윗선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체크, 체크하고 맨 위에 지점들을 한번 보시죠. 여기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는 또 비등하고 여기는 확실히 올라갔고 더 올라갔고 매집 파동은 어디고 1차 파동은 어디고 2차 파동은 어디고 3차 파동은 어디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매집 파동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박스권을 상당 기간 만들면서 이 지점을 뚫는 지점 나오고 이 지점을 또 상단 돌파하려는 듯 하다가 종가가 음봉이기 때문에 종가가 여기서 마무리되죠. 근데 윗꼬리 여기까지 이제 시가가 이제 정해지는데 근데 이 지점은 뚫지를 못했죠. 여기는 돌파하려는 듯 하다가 흘러내렸으니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매집 파동, 매집 파동이고요. 여기가 거래량도 좀 수반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위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1차 파동,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가 매집 파동이었고 여기가 1차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파동 이후에 여기 상단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매집 파동입니다. 여기 다시 선을 그어 드리면 매집 파동부터 볼게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 매집 파동, 그다음에 여기 1차 파동이었죠. 거래량 터뜨리면서. 근데 요거는 뚫지를 못했습니다. 위에 상단을 여기는 뚫었고요. 뚫었죠. 요 지점은. 그리고 여기 뚫지 못하면서 흘러내렸죠. 음봉으로. 여기는 매집 파동입니다. 매집 파동이고요. 2차 파동을 위한 매집 파동. 여기는 또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뚫기는 뚫었는데 거래량이 아직 덜 터졌습니다. 요런 거래량들보다 덜 터졌죠. 요것도 매집입니다. 그러면 매집 과정을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들은 거래량이 없죠. 이런 부분들 다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거래량이 더 터졌습니다. 1차 파동 때보다 거래량이 더 터졌죠. 여기가 2차 파동입니다. 2차 파동. 그쵸? 2차 파동까지 이해되시죠? 3차 파동 볼게요.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매집 파동부터 다시 3차 파동까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위에 3차 파동까지. 그걸 거래량 보겠습니다. 여기 매집 파동이었죠. 그리고 상단이 여기고 1차 파동 거래량 체크하시고요. 거래량. 그리고 2차 파동은 여기 거래량 체크하시고 상단 지점 돌파했죠. 그리고 2차 파동에서 다시 여기 매집하는 과정을 박스권에서 만들고 3차 파동, 여기가 3차 파동입니다. 그래서 1, 2, 3차 파동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3차 파동이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좀 이렇게 밀렸는데 여기 2차 파동 때 이건 아니고요. 여기 2차 파동 때 이런 거래량보다 3차 파동 때 거래량 어떻습니까? 더 많이 터지죠. 그리고 상승률도 더 많이 올라갑니다. 주식을 접근을 하게 되면 매집 파동부터 1차 파동을 수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 2차 파동까지도 수익 실현할 수도 있고 3차 파동까지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게 주식 종목입니다. 매집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수익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터진 거래량 이런 부분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BPS 대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최근에 이런 역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3차 파동까지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또 추가 하락하면서 바닥 찍고 또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3차 파동이 7월 달에 만들어졌고, 지금 1차 파동이 2022년도 4월 달 약 한 9개월 정도 걸렸죠. 그리고 여기 매집 파동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큰 매집 파동이. 그러면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을 위한 매집 파동이 예전보다는 이런 바닥 지점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바닥 지점부터 올라왔습니다. 근데 기업 가치 자체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1차 파동이 이런 지점부터 나왔습니다. 매집 파동도 이런 지점부터 나왔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추세가 지금 이런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 지점부터 상승 추세로 바뀌는 지점에 있다. 기업의 가치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점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지점이 1차 파동이고, 금요일날 지점은 덜 터뜨렸고 1차 파동의 고점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파동을 위한 매집 파동이다. 스윙으로 접근해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죠. 이 종목 좋은 종목입니다. 분할 매수로 담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이상 세 종목 살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